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이네요, 이제? 네. 한 주간 어때요? 다닐만 하네요? 재밌어요? 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앉아있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네. 앉아있는 연습은 다 했죠? 다 했고. 저도 조금 더 뻔뻔해졌죠, 이제? 와, 지난주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얼굴은 아직 다 안 익은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겠네. 지난주 오셨죠? 몰라서 미안합니다. 지난주 오셨는 것 같아요. 모르겠고 그랬던 것 같아. 봤던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군요. 또 안 계십니까? 세 분. 자, 지난주에 어디 하셨느냐? 지난주에 프린트로 하셨지만 책을 펴볼까요? 16쪽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일단 그 6가지 용어를 배우셨는데 용어 일단 19쪽을 펴보시죠. 19 중개업 하시려면 뭐 따셔야 된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사장님이 공인중개사인 법인을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네 글자 뭐라고 그랬더라? 등록관청 기억나시죠? 단어?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같이 해보죠. 뭐?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시청 가는 얘기죠. 구가 있으면 구청 가는 거고 여기 가서 뭐 하시면? 등록하시면 이 자를 뭐라고 부르더라? 개업공인중개사 줄이면? 개공 다 기억나시네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당신은 뭘 할 수 있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개업을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때. 중개업이란 뭐였더라? 거기 중개업이란 거기 박스 안에 그 세 번째 용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 자, 중개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도와주는 게 중개죠. 중개인데 돈 안 받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어도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의뢰보수업 시작. 중개업은 몇 글자? 세 글자. 의뢰보수업. 다시 시작. 의뢰보수업. 하나만 빠져도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뭐 한 자 중개업을 한 자는 3-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런 지문 연습했었죠 그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5 맞다고?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네가 해도 중개업 네가 해도 중개업 다만 밥 먹을 거냐 콩밥 먹을 거냐 이 차이라고. 네.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인데 다만 처벌된다고. 돈 안 받고 중개를 했대. 처벌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중개업이 아니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돈 받고 중개했어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왜?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중개. 자, 이 중개라는 것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거꾸로 이제 한 장 넘기셔야 되죠. 제가 순서 바꿔서 했으니까요. 17쪽에. 중개란 법의 3조에 정해진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중개대상물이 뭐더라?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이란 것도 있었고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어떻게 외웠더라? 토건, 입항공. 이 5가지 물건이 중개대상물이다.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나 또는 교환이나 또 임대차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중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 밖의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이 모두가 중개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대표적인 예를 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자, 이걸 우리가 뭘 공부했었냐면 5가지 토건, 입구항공이 아니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동차 같은 거 중개대상물 아니랬죠. 그래서 자동차 매매를 도와줬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 아니다. 중개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계속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이게 자동차 중개업 하려고 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토건, 입구항공 이 5가지 물건으로 뭐 하려면 중개업 하려면 뭐 해라? 증 따서 등록해라.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부했던 건 뭐냐면 중개 대상물만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도와주었다면 뭔데? 중개인데, 중개를 했으면 개공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뭘 받는데? 중개 보수를 받는데, 이걸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관계를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공부했었느냐? 권리금 이런 거 공부했나요, 우리? 상가 가계를 넘기고 받는 권리금. 이것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설물,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시설물이죠. 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의 재산이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따라서 권리금 알선 도와줬으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보수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공부했었죠. 또 권리금 알선 대가는 법비 초과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또 이제 좀 더 공부했던 것은 용어를 좀 하셨지, 용어. 예를 들어서 그 20쪽 보면은 20쪽. 지금부터가 오늘 시작의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세 번째 용어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공인중개사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자격시험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조금 이따가 배울 거거든요. 그 단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뭐다? 공인중개사다. 외국에서 따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 있으면은 자격증을 갖고 집에다가 모셔놓은 사람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하면 뭐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그 자도 공인중개사죠. 또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그 자도 공인중개사죠. 또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 모셔놓으면 장롱 공인중개사죠. 그 자도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이 자를 다 포함해서 부르는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밑에 보면 지문 연습 있죠. 보이세요? 네. 벌써 지문 연습하네 우리? 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면 왜 틀릴까? 우리 지난주에 했나 이거?
아니, 너 이렇게 잘 알아? 자, 뭐뭐를 말한다. 이 말은 이것만 말한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대로 해버리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꼭 거기까지 해야만 뭐다? 공인중개사다라고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자, 그래서 이 말이 틀린 이유라고요. 이 말이 얘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죠. 근데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틀린다는 거죠. 정의. 중개업까지 해야만 공인중개사라고 쓴 거니까. 된 거죠? 네. 자, 더 이상 기회 드릴 수 없습니다. 밑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여기 증 따서 아니면 법인 만들어서 또 등록관청에 뭐까지 하면 등록까지 한 자를 뭐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밑에 보면 종별이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세 번째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로 적혀 있죠. 지금부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84년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제1회 시험이 85년에 치러졌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배출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89년도까지는 무자격자에게도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가 90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에게만 중개업의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9년도 말까지 자격 없이 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금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 복덕방 아저씨들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진짜예요. 지금도 수천 명이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아저씨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칙상 개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수업 시간에 앞으로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줌마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저씨니까 뭐라고 부른다? 아저씨. 이 아저씨는 새롭게 지금 배출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공만 만들어지고 예전부터 중개업하던 아저씨들도 지금도 있다. 이 아저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고 없고? 없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아니고 이거 이런 희한한 분입니다. 자격증은 없는데 개공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차별을 받을 거예요. 차별을 받을 텐데 예를 들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파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차별을 몇 가지 받게 돼요. 좋아요? 자, 그리고 리을도 이제 알아야 돼. 리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써 있죠.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대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무슨 법의 근거에 두고 있어요?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지역 농협에 겸업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 겸업이 숫자 세면 한 40가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대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견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역 농협의 주업은 아니겠죠. 그들의 겸업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 농지 중개죠, 중개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말고 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통으로 한 단어예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시작.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불러요. 좋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필요 있대 없대? 없다고 돼 있죠? 네. 그런 말들이 어디에 적혀 있대요? 거기 다 적어드렸잖아 제가. 농업협동조합법이 적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써 있는 말은 시험에 내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은 시험에 나와요. 우리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이건 이따가 오늘 배워요. 이 무슨 말인가 이따 배워요. 그리고 분점을 분사무소로 하거든요. 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 책임자는 원래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어도 된대 안 이어도 된대? 안 이어도 된대. 이어도 되고 안 이어도 된대. 자, 보증 설정 이런 거 써 있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나가세요. 이렇게 몇 가지 우리 법에 규정은 돼 있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 법인인 개혁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거예요. 밑에 박스 있죠? 제가 지난주에 오늘 배운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었어요. 박스 안에. 자, 우리 여기 칠판에. 자, 법인인 개공 이걸 공부하고자 하는데 이제 일단 먼저 뭘 만들어야 돼?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시청 가서 시군구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건데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회사?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라? 5천만 원 이상이어라 이거죠. 상법상 회사는 말 그대로 상법에 규정된 회사를 말해요. 상법에 규정된 회사가 5가지가 있는데 이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봤어요? 공동으로 생산, 판매, 그래서 이익을 이제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는 그런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일반 자영업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로 뭉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적어봅시다. 자, 상법상 회사. 먼저 상법상 회사란 뭐라고요? 상법에 규정된 회사라고요. 상법에 규정된 회사는 첫 번째 뭐가 있대요? 주식회사가 있대요. 자, 주식회사의 그 경영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원이라고 불러요. 임원.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들이 다 경영을 참여하는 건 이거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임원을 추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경영을 하는 거고 이익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라고 그래. 네. 주식회사 만드는데 최소인은 몇 명이면 된다고요? 제가 2명이면 된다고 그랬죠. 거창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어요. 유한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도 있어요. 자, 유한회사는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부르고요. 투자자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내용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 자, 유한책임사원 생소하죠? 자, 먼저 잠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데 유한책임사원에서 이게 사원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사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우리 느낌이 뭐냐면 회사원이죠. 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유한책임사원도 이사야. 이사인데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만 할 뿐 그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할 수는 없는 사람. 투자만 하고 경영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출근도 안 해. 출근 안 하고. 경영은 누가 하고? 임원이 하고. 보통 이 유한회사는 어떤 조직이냐면 이 임원은 돈이 없어. 근데 경영은 충분히 잘해.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자, 5천만 원. 자, 1,000만 원씩 5분이 투자하셨다. 저한테. 그럼 이제 5분이 누구예요? 유한책임사원. 제가 뭐? 임원. 그래서 회사를 경영해. 이익을 어떻게? 같이 나누죠. 됐어요? 네. 결국 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세 회사의 경영진은 누구다? 임원. 여기다 네모 딱 치시면 돼. 임원에다가. 지금부터 경영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라는 것도 있어요. 한명회사.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 그 경영진이. 아까와는 느낌이 다르죠?
자, 무한책임 사원은 누구냐?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이사. 다시 뭐?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이사를 무한책임 사원이라 하고,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임원이란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사야, 이사. 이사인데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는 이사를 무한책임 사원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유한하고 무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양반들은 경영을 안 한다며요. 손해가 발생하면은 내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더 이상 책임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투자도 하고 경영도 하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명회사를 좀 폐쇄적인 형태의 회사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원 투자, 전원 경영이죠. 그렇죠. 이게 일 안 하고 돈 버는 꼴을 봐, 못 봐? 못 봐. 여기는 주주들, 여기는 유한책임 사원, 일 안 하고 돈 벌잖아. 근데 여기는 전원 일하고 전원 우리가 다 먹어. 그 대신 책임은 어떻게 돼?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단점은 자본금이 부족하면 만들기 어려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책으로 만들어진 게 어떤 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 무한책임사원 더하기 누구?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네모치는 거죠. 무한책임사원에다가. 지금 네모친 애들이 누구예요? 상법상 회사의 경영진들이에요. 그리고 칠판 잘 보세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딱 한 번만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지? 사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원 하면 회사원이잖아요. 그 느낌을 빨리 없애야 돼. 자,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임원 또는 사원. 이 말이 딱 뜨면 아, 무슨 말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누구? 임원. 그리고 한명합자회사의 누구? 무한책임사원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임원 또는 사원 이 말이 나오면 아, 상법상 회사의 이사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되셨어요? 네. 자, 그게 상법상 회사다. 그리고 밑에 협동조합 보이세요? 협동조합은 그 내용을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예요. 임원이라는 용어를 쓴대죠. 여기도 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사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사? 3명의 이사 그리고 1명의 감사를 두니까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최소 4명이 필요하네요. 그 임원이 총 4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군요. 임원 하면 4명이잖아요. 이사 셋, 감사 하나니까 4명의 임원이 필요하다고요. 상법상 회사는 2명이면 되는데 협동조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4명 모여서 같이 사무소 차려서 사무소를 차리는데 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4명이 모여요. 4명이 모여서 일단 그 정관 작성을 해. 정관 작성한 다음에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4명 중에 3명 손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걸로 이제 그 도청에 가요. 시도지사에게 찾아가요. 시도지사가 누군지 알죠? 특, 광도, 특도. 여기 시도지사라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 협동조합 만들었다라고 신고해요. 신고하면은 신고 확인증을 줘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협동조합도 뭐여야 한다?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4명이서 사무소 차려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뭐 하는 거고.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구성원,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성원.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 그 포함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틀리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방금 했던 건. 자, 그럼 이제 이 문장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림 다 그려드렸지만 밑에. 자, 아까 상법상 회사는 최소 몇 명이면 된다? 2명이면 된다. 그럼 2명 모인 회사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법인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자, 법인 2명입니다. 한 사람은 대표자. 당신은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음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누군지 알겠죠 이제? 네, 여기 이 사람들. 협동조합 임원 한 명이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봐. 너 빼고 3분의 1 이상. 나 혼자면 3분의 1 이상이면 나 혼자 중개사야 되네. 내 몸에 3분의 1만 중개사일 수는 없잖아. 있는데 3분의 1 공인중개사인 사람이 있어. 1차 합격. 6개 중에 2개 합격했으면 3분의 1 공인중개사죠. 자, 그래서 2명이 모였으면 둘 다 누구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는 뜻이네.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으면 이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네요. 2분의 1은 3분의 1 이상이잖아요. 좋아.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역시 아니어도 되죠. 3분의 1이 딱 되잖아요. 좋아요? 결국 최소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어야 한다? 2명이어야 한다고 그랬고 아까 협동조합은 최소 4명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넷 중에 2명은 중개사여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칠판을 보시면 대표자, 임원, 사원이 결국 이 회사를 만든 애들이죠. 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뭐 하면? 등록하면 이제 뭐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공은 누구예요?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직원을 꼭 둬야 돼? 나 혼자 해도 돼? 나 혼자 해도 되지. 누가 말려 이걸? 어? 나 혼자 해도 돼. 근데 이제 직원을 두면 그 직원을 뭐라고 부르고?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며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만 둬도 돼요. 내 맘이에요. 내 맘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용어로 뭐라고 불렀더라? A를 뭐라고 불렀죠? 소속 공인중개사. 얘는 중개, 보조원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갑을, 병정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고용인인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니지. 아닌 것 같지요? 왜냐하면 이 4명이 곧 뭐라고?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이 자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4명이 곧 회사다. 그리고 이 얘네들이 별도로 둔 직원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얘네들이 이제 진짜 회사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회사원. 고용인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만 둬도 되고 A, B. 그럼 얘네 둘이 여기 자리에 들어간 애들이라고. 감을 그렇게 잡으시라고요. 갑을, 병정은 곧 뭐다? 법인이다. 법인과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아래 할 내용입니다. 네. 자, 됐어. 그럼 이제 용어를 부르는데, 자, 갑은 뭐라고 부르고? 늘 대표자라고 부르면 돼. 늘 대표자로 부르면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빼고 이 5명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가 누구예요? 을하고 A죠. 얘네 둘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지금부터 불러요. 자, 법인은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둡니다. 법인은 대표자를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 공인중개사는 다 뭐라고 부른다? 다 소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을은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시작.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 A는 고용인인 소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왜냐면 소공이라는 건 계약서 다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너도 쓸 수 있어야 되지. 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아요? 근데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계약서 쓸 줄 모르죠. 쓰면 안 되죠. 안 되고. 자, B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따로 이름이 없어 그냥. 따로 이름이 없고 임원 또는 사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그냥. 따로 이름 없어요? 좋아요? 네. 자, 분위기 팍팍하네. 그래서 이제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22쪽. 22쪽에 맨 아래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여기 갑니다. 지난주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읽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드디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한다? 포함한다. 객가리를 뭐라고 부를게? 소공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소공들은 중개 업무를 뭐 할 수 있고 수행하거나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수행이라는 건 밑에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수행이라고 그랬죠. 보조는 집 보여주고 커피 타는 거죠. 자, 오른쪽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는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집 보여주기와 커피 타기 와 같은 커피 내리기라고도 해요. 중개보조원. 네, 좋아요? 영어로 JB라고 하거든요. JB.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JB. JB는 뭐의 약자냐? 진정한 바리스타. 집 보여주기 뭐? 커피 내리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좋아요? 네. 너무 어려운 용어였나? 네. 소공은 영어로 뭐예요? 소공. SG. 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네. 오늘 분위기 딱딱해서 만들어 드렸어.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니까 계약서 작성 이런 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하다가 걸리면 이제 감옥 갑니다. 이따가 감옥 가는 걸 보실 거예요. 보실 거고. 오늘 받으신 그 프린트 1번과 2번 풀어볼까요? 처음이니까 풀어드릴게요. 1번.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법인인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에 포함된다. 다시 법인인 개공에게 소속된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리고 수행하는 자도 누구고? 소공이고 보조하는 자도 뭐다? 소공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다음 2번 천천히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OX 어디가 틀렸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장 안내 1번 서무 있죠? 이 부분을 원래 이게 틀리게 잘 내요. 예를 들어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OX X 그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어.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OX X 그것도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줄여냅니다. 중개보조원. 자, 드디어 우리 용어를 다 배우셨네요. 다 배우셨고 다음 24쪽에 있는 중개대상물은 5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만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7쪽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실판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이거죠. 자,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의 절차를 배우겠다. 자, 자격 취득 절차. 이게 2장입니다. 증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등록한 층에 뭐 하자? 등록하자. 그래서 뭐가 되자? 개공이 되자. 이 과정을 보자 이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볼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괜히 낯선 단어죠? 자, 손바닥 펴보세요. 손바닥 펴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정책심의위원회 시작. 몇 글자? 그래서 7자가 2번 나온다. 앞으로.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7자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그렇게 외우면 돼. 정책심의위원회.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첫 줄에 다음의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눈에 익혀두고. 자, 심의사항이 몇 가지? 4가지. 이건 앞글자 따서 외울 건데요. 공부손수. 시작. 공부손수. 자, 공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심의하겠다고.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이걸 좀 일부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면 뭘 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예를 들어 작년에는 2차 과목 3개 묶어서 시험 봤는데 올해부터는 2차 시험을 1교시, 2교시 나눠서 시험 보잖아요. 그렇게 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상한 표정 지지 마요, 좀. 작년까지는 2차 시험을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을 합쳐서 120문제를 2시간 반 동안 봤어요, 시험을. 그렇게 봤어요. 2시간 반 동안이나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봤더니 사람들이 불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못 간다고! 오줌보 터지겠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 28회부터 중개사법, 공법을 합쳐서 100분 보고 쉬었다가 그다음에 공시세법 보고 이렇게 분리시켰다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3시에 끝났는데 올해부터 4시에 시험 끝나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이니까 잘 모르죠?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는 뭡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도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2015년에 새로 신설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예전까지는 무조건 0.9를 받았어요. 얼마요? 0.9를 받았어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0.9를 받았어요. 상가 토지 같은 건 0.9를 받거든요. 받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죠. 근데 주택은 0.45 이 정도 받아요. 주택은 보통 그 정도 받는데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0.9를 받다 보니까 부담이 크더라는 거야. 난 주거용으로 쓰려고 들어가는데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0.9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 이런 거 다 갖췄으면은 주거용으로 쓰는데 그때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만 받자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뭘 거친다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자, 심의사항 4가지는 뭐라고 외운다고? 공부손수라고만 이렇게 해두시고 지금 급한 거다 아니다. 급한 거 아니지 뭐 천천히 하면 되군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좀 사실 중요한 문장이긴 해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추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딱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기억번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추대에 관한 사항. 이게 심의사항이었죠. 이것을 심의했으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뭘 하라고? 이에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만 있다 보면 알아요. 그러고 지나가세요. 자, 구성. 위원장은 항상 포함해요. 자, 위원장은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포함이니까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항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기는 몇 명? 7명, 11명. 그리고 대부분 홀수로 구성해요. 홀수로. 표결을 해야 되잖아. 표결해야 되는데 짝수로 구성하면 날 새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 집에도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홀수로 이렇게 구성해. 7명, 11명. 자, 7월 11일. 시작. 7월 11일. 이라고 외워요, 앞으로.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외우는 날이 우리 몇 월 며칠 날 외워요? 7월 11일 날 이걸 외워요. 그때까지 외우지 마요. 반칙이에요. 자, 몇 월 며칠 외우자? 7월 11일 날 외운다. 숫자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위원장은 누구래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부 장관이에요? 아니에요. 차관이고 제1차관이고 국토부는 제1도이고 제2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을 누가 임명한대? 국장이 임명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나머지 위원들을 임명한다. 급한 거 하지 않습니다. 급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다 외우죠. 결국 다 외워지면 걱정하지 마요. 다 외우죠. 지금 밑줄만 치고 가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웬만하면 임기 몇 년이야? 임기는? 항상 2년이야. 거의 다 2년인데 나중에 막판 가면은 3년짜리도 하나 나오긴 합니다. 자, 거의 다 2년이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사람은 임기가 있대 없대?
거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게 써놨잖아요. 자,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사람은 임기가 따로 있대 없대? 없대. 지금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책에 안 써드렸잖아요. 안 써드렸는데 위원 중에서는 누구도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소속된 공무원도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국토부 공무원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직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그 보직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 그때까지는 임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계속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늘 그래 늘. 다 규칙성이 있어요. 공무원은 따로 임기가 있다 없다? 없고 그 사람 빼고 몇 년? 2년. 그리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있다면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야. 자, 위원장의 직무 밑줄 치지 마세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겠지.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대. 그럼 누가 대행한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대요. 막판에 이런 것도 다 외워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뒤로 가세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되겠지.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면은 총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7명이면 적어도 4명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한 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원래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제 문제 내볼까요? 충격 좀 드려볼까?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X. 다시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왜요? 출석위원이라고 되어 있죠. 출석위원. 다시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장난을 치고 그래요. 네. 나중에 다 그런 거 다 우리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게 돼요. 네. 지금은 좀 충격적이지만 다 풀 수 있게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3번.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면서요. 회의를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알려주겠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통보해 주겠대요. 아까 7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7일 전까지 알려주는데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전날까지 통보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시험을 낼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라 이렇게만 내면 안 돼요. 그렇게만 내면 사람들이 이의제기예요. 아닌데 그 긴급할 때는 전날까지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따지겠죠. 우리 대화가 잘 안 되네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문제를 낼 땐 이렇게 내줘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7일 전까지 이렇게 시험을 내주는 거예요. 문제를 낼 때는. 됐어요? 네. 문제 한번 틀리게 내볼까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틀린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문장을 잘 읽어놔야 되지. 네. 나중에 어떻게 틀리는지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 뭘 공부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도 해봤어요. 자, 이제 시험 제도 갑니다. 자격시험의 절차 들어갑니다. 자격시험의 절차. 자격시험의 절차를 배울 때 처음에 볼 건 뭐냐? 자격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예요.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자를 시험시행기관장이라고 불러요. 시험시행기관장은 동그라미 1번 제가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이걸 세 글자로 하면은 우리는이죠? 다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즉 우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이다 이 말이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경기도죠. 그럼 여기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살면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전국에 특광도, 특도, 특시 다 합쳐서 17개나 된단 말이에요. 광역자치단체가.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시험 시행 기관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역별로 문제의 수준이 다를 수 있죠.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렵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장은 성격이 안 좋아요. 나 이번에 공인중개사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어. 올해 시험 안 볼래. 우리만.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시험 그때 안 보고 크리스마스 때 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각 지역별로 시험의 일정, 난이도 이렇게 달라버리면 말도 안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제가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주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누가 시행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 왔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거기 책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거든요. 시험을 위탁합니다. 자, 시험의 업무를 뭐 한다고요? 위탁을 해, 위탁. 위탁하는데, 자, 안 적어도 돼요.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도 되고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해도 돼요. 자, 협회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을 해왔어요. 어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게 전국의 시도지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위탁받아서 똑같은 일정과 문제로 시험을 이게 치르게 되는 거지요. 되셨죠? 그러면 왜 장이 그럼 시도지사가 되느냐 그 이유지. 시도지사가 장이 되는 이유는 시험시행기관장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실제 받으시면 자격증 밑에는 경기도지사가 찍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시험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찍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는 이유는 뭐냐? 시도별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면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별로 누굴 관리한다고요?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장이 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네. 물론 평택시장이 자격증을 주면 관리는 더 편하겠죠. 근데 자격증 밑에 평택시장이 시켜 나오면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져? 비전동장 어때? 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품위 좀 살려주고 폼도 날게 할 겸 관리도 잘 될 겸 누가 준다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준다고. 그래서 시험은 누가 시행하면 원칙이고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이고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어서 시험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원칙은 국장이고 예외는 시도지사다. X로 고르시면 돼. 되셨어요? 또 앞으로 시험 제도를 이렇게 일부 변경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 시도지사들이 다 모여서 이걸 회의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장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앞장에 27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었냐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걸 심의했다면 전국의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문장 이해되죠 이제? 예, 그게 바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기 때문이에요. 예. 자 이제 다시 28쪽으로 건너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시험 시행 기관장 봤죠 방금? 밑에 응시 자격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뭐냐면 이 법에는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두 사람 적혀 있어요. 이러이런 사람 시험 못 본다고. 첫 번째 누구래요?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을 못 본다 이 말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뭐 자격 취소라고 나중에 따로 배우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걸 위반하면 자격 취소가 될까? 자격증을 뭐 하면? 그렇지, 빌려주면, 대여 같은 거 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가 되겠지. 동그라미 2번. 어려운 거 없고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부정한 행위가 뭐예요? 부정한 행위? 커닝하다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자격 취소된 사람보다 커닝하다 걸린 사람을 더 싫어한다는 거. 그렇죠? 커닝하다 걸리면 몇 년이에요? 늙어 죽어? 자, 그러네요. 네. 부정행위로 걸리면 시험이 무효 처분, 빵점 처리되고 또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본다 이거야. 그러고도 화가 안 풀려서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왜? 딴 동네가 시험 볼까 봐. 아까 시도지사가 시험시행기관장이었잖아요. 강원도 가서 시험 볼까 봐 전국에 소문낸다니까. 야, 커니가다 걸렸다고. 됐죠? 네, 조심하세요. 친구한테 전화 온다고. 야, 너 이름 떴더라. 전화 온. 실제 컨닝 하게 안 하게? 안 해. 컨닝 할 새가 어딨어. 지금 내 거 보기도 아픈데. 옆에 컨닝가 보겠다고? 믿을 수 있어? 아무도 못 믿어요. 네, 믿을 건 나 자신뿐이에요. 시험은 또 A형, B형이 있죠. 시험지 순서가, 문제 순서가 달라요. A형, B형, A형, B 이렇게 가면 여기는 B형, A형, B형, A형 이렇게 되니까 대각선으로 봐야 돼. 대각. 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커닝 하려면 굉장히 눈이 좋아야 된다. 네. 자, 커닝 할 새가 없다. 책상에 쓰겠다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쓸 시간에 외우세요, 그냥. 네. 자, 시험 못 본 사람 몇 사람? 2사람.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아, 2사람. 2사람만 못 본다고요. 미성년자가 실제로 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도 해요. 옛날엔 못 봤는데 그때 이제 법이 개정된 이유가 아니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 못하게 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잖아. 뭐 책에 야한 거 나와? 빨간 책에? 아닌데? 아, 우리가 보는 동영상은 19라고 써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13살짜리가 합격했다 쳐. 공인중개사 합격했어. 엄마가 돈 벌어 와. 이건 어때? 너 개업해. 자, 돼, 안 돼, 이건?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걸 다 배우는데 자격증은 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 성인 될 때까지 등록은 돼, 안 돼? 안 돼요. 보존 되는 건 돼, 안 돼? 엄마가 너 취직해 돈 벌어와. 이거는 안 돼. 됐어요? 증은 딸 수 있는데 개공이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따가 또 배우게 돼요. 증 따는 건 상관없어요. 2명 빼고 증은 다 딸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도 딸 수 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딸 수 있다. 다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개업은 안 돼. 개업은 안 돼. 왜? 계약서다가 막 울면 어떡해? 집에 가버리고 막. 왜 빼고 다 들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오른쪽 29페이지부터 계속하겠습니다.